한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중국은 오늘도 정상 출근, 정상 등교하는 날입니다. 중국은 토, 일, 월 이렇게 추석 연휴입니다. 집카페TV 중국 증시 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요 며칠 중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근 중국 정치 경제 이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포인트만 한 방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시장은 위안화 약세 속 위안 달러 환율 7위안 선도 머지않아 뚫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 중단을 발표하면서 중국 하이테크 기업의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면서 반발하고 있어서 미중 갈등도 한층 고조될 전망인데요. 최근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 속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 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8월 민간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5.0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치 50일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석 달 연속 확장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50 이하면 경기가 별로구나, 위축 국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50 이상이면 경기가 괜찮구나, 확장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전력난과 코로나19 재확산이 8월 경제를 짓눌렀다 하면서도 하지만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서비스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선전 성분 지수는 0.2% 떨어지고 상하이 종합은 0.42, 창업하는 0.2% 올랐는데요. 중국 증시는 이날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이 나오자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하지만 쓰촨성, 성도, 청도에 봉쇄 기간을 연장하고 광둥성, 선전도 부분 봉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제한시켰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도 중국 증시를 끌어내리는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날 76억 1,500만 위안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제한적 상승이라 조금 아쉬운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장을 연출했습니다. 먼저 전날 발표된 외화 예금 지급 준비율, 지준율 인하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인민은행은 월요일 밤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오는 15일부터 외화 지준율을 현행 8%에서 6%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지준율을 인하하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금을 맡긴 달러를 더 많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데요.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대출해 줄 수 있고 시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이날 38억 9,900만 위안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수출입 지표 부진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교역액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5,504억 5천만 달러, 약 763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8월 수출입 지표가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 또 인플레이션으로 해외 수요가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코로나19 그리고 폭염 등에 따른 전력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영향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은 33억 7,400만 위안 빠져나가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와 초강세 속에 올해까지만 해도 견고한 흐름세를 이어갔던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급격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는 원화 대비 초강세라서 얼마 전 만난 중견기업 우리 주재원은 월급을 받아서 예전에 3만 위안을 한국에 보내면 약 495만 원 정도 가족이 받게 됐는데 요즘에는 3만 위안을 보내면 약 585만 원 정도 된다고 보내는 돈은 같은데 한국에서 받는 돈이 9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위해서 설비 등을 투자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한국에서 돈을 들여와 이자 및 원금을
이렇게 갚아나간 기업들은 한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돈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목요일 중국 증시는 청도 봉쇄 연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은 0.33, 선정성분 0.86, 창업하는 1.86 떨어졌는데요. 청도시 방역당국은 7일 밤 공고를 통해서 일주일간 감염 위험에 따라 구역별 차등 적용해 사회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말이 좀 낯선 용어인데요.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무증상자를 포함한 신규 감염자가 격리 통제 구역에서만 발생해 지역 사회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중국식 방역 용어입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은 또 빠져나가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는데요. 8,700만 위안이 빠져나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금요일 중국 증시는 힘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보면 다행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3개월 흐름을 보면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힘을 좀 내는 듯 보입니다. 오늘 경제지표 하나가 또 발표됐는데요. 중국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중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전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를 반영하는 만큼 경제 활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인데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물가는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된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랐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것은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죄악산 속에서 8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부동산 시장 둔화와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이미 활기를 잃은 중국이 추가로 동력을 잃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요. 한편 중국 정보통신 공룡 텐센트의 최대 주주가 또다시 텐센트 지분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대 주주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터넷 기업인 네스퍼스라는 회사인데요. 자회사인 프로소스를 통해서 텐센트 지분 2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프로소스가 처음으로 텐센트 지분 일부를 매각했을 때 텐센트 주가가 크게 요동쳤는데요. 약 6개월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텐센트는 2018년 악몽을 막기 위해서 지난 8월 19일부터 자사주 매입에 나선 상황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글로벌 투자회사인 네스퍼스는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처럼 IT 업계의 큰 손으로 통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데요. 하지만 아프리카의 소프트뱅크라는 명성답게 텐센트 최대 주주로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 딜러버리 히어로의 실소유주이기도 한 네스퍼스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주름잡는 양대 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스퍼스는 텐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01년 3,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004년 텐센트 상장 후 지분 33.3%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텐센트 지분 가치가 급등하면서 현재 보유 지분 평가액이 2,800억 달러가 넘는데요. 20년 만에 투자 가치가 무려 7,200배 넘게 폭등한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집카페TV는 계속해서 중국 증시 상황과 정치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음 주 주말 특집을 통해 포인트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연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